안녕하세요. 저는 홍익여고 지원이라고 해요. 빨리 학원 가야지. 어머 이거 웬일이야. 영경 할머니가 넘어져 계시네. 난 선택해야 되는데 할머니 도와드릴까? 빰빰. 아니야 학원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영경 할머니를 외면하고 학원에 빨리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잘라주시고요. 도덕적 갈등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갈등 문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인문단이 됐고요. 자, 이 경우는 착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갑이 떨어져 있어. 지갑이 딱 떨어지는 거야. 지갑이. 그 돈이 수북히 있고 딱 주민증 받더니 TJ예요. 그럼 착한 애는 TJ 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두 번 돌려줘야지. 천사가 나타나서 악마가 그냥 너가 먹어. TJ한테 뭔 상관이야. 이거는 일반적 사람이에요. 그죠? 일반적 사람이야. 근데 나쁜 놈 어떤지 아세요? 네가 다 먹어. 그래도 지갑은 돌려줘야지. 돈 다 빼고 지갑은 밑에 떨어뜨려놔. 이런 사람도 있어 사실. 그치? 무서운 사람이야. 그쵸?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문단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작. 먼저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상업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누구나 괜히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한다. 자,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약간 딕션이 뭉개져가지고 제가 3번은 요약을 못했어요. 일일이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의 말에 요약을 해봤더니 선언적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인데 한번 맞는지 다시 시작해볼게요. 맞네.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한대. 선언적 도덕법칙이 존재한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요구나 개인 취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럼 뭐야?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3단 연결이 돼 있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 신뢰하는구나. 시대에 따라서 이 이성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많이 나뉘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르네상스 지구는 원래는 따라해볼까요? 신본주의였어요. 제사장 기구로 권력이 있었고 제사장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다고. 그 제사장의 대표 이름이 뭐였어? 사실 교황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지겹다. 보이지도 않는 신 계속 그리고 지겨워 신앙하면서 뭐가 등장한 거야. 인간이 이제 중점적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탐닉하는 그림들,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림들 하면서 인간은 이 이성으로서 세상은 계속 우상향 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다른 비문화 콜라보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이성을? 사람의 이성이 있다면 왜 사람을 핵폭탄 터뜨리고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있냐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원칙주의자는 이성을 무조건 신뢰를 했네요. 이해되시죠?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3문단 다시 읽어볼게.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얘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규명하려고 그랬대. 뭐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규명하려고 했구나. 됐어. 오케이. 자,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언적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잘랐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은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설명해 놨어. 오케이.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나오고 있어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저는 이렇게 이거는 도덕적 원칙 잘리해서 잘라놓는다고. 뒤에 한번 봐야죠. 선언적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는 2번 자유주의자. 여기 1 써놓고 여기 2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본대. 이거 맞죠? 없다. 이런 거는
대신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주장한다. 상위 원리가 있고요. 2번 상위 원리 얘 대신에요. 개인의 얘는 뭘로? 합의로 이루어진 상위 원리가 있는데 이걸로써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다는 거죠. 갈등 해결된다고. 자, 그래서 갈등 해결을 주장한다. 자신의 이익만 상관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위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며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대표 단어가 나왔습니다. 상위원리의 대표 단어가 법과 원칙인가요? 맞아요? 법은 기억나는데 원칙이 잘 모르죠. 뭐였죠? 어떤 규범이고요. 이거를 지금 뭘로 봤대요? 객관적으로 봤대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도덕적 원칙주의자는요, 선언적 도덕 법칙이 있다고 믿으면서 누구나 이걸 지켜야 된다고 봤고요.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신뢰를 했대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규명하려고 했었는데 한 개는 밑에 나왔었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도덕적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 그냥 개인들이 합의로 모여가지고 상위원리 법을 만들면, 자, 지네끼리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지키겠죠. 근데 그 법은 뭐냐? 객관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풀 때 이것을 머릿속에 외워가면요, 한결 확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상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했구나.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 자, 이런 말 잘 봐야 돼. 이게 의의가 있대요. 왜 의의가 있냐? 그러면 자, 미러링으로 얘는 여기엔 안 써져 있잖아. 그럼 얘는 자율성은 안 받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율성은 자유주의자만 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현을 만들어낸 것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상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규칙 규범과 지침을 마련한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한계. 쌍둥이죠. 모양상으로 보면 원칙주의자가 나왔고 설명, 자유주의가 나오고 설명인데요. 설명 순서가 쌍둥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 오늘 집중 매우 좋습니다.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 두 명만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크게 했다 하면 돌아와.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인간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보기 때문이다. 가령 자유란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진위, 내재적 속성에 상충되어 원한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 상대적을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잘랐어. 세 번째 나오는 게 다원주의자예요. 맞죠? 다원주의자. 다시 모양은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 얘 주장한 거. 불가능한. 여러분 읽어주세요.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이 이때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따라서. 왜냐하면 도덕적 다원주의자가 바로 나온 부분이 여러분 외워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 중요 단어가 나오고 있어. 1번 얘네는 중재로 타협을 해요. 잘 봐야 돼. 중재라는 것은 일이 있고 이의가 있으면요, 중간에 중재는 누가 하겠어? 상이 하죠. 됐죠? 중재를 당사자끼리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정연한 가치가 중요하다. 특정 상황에서 배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말한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잘러. 중요 포인트가 있구나. 얘가 지금 2번 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맨 앞에 일문단으로 가볼게요. 학원에 먼저 와야 되냐? 이 할머니는 도와드려야 되냐? 해서 뭐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애 누구야? 3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아,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와서 뭐라고요? 인간관계. 되게 쉬운 게 있어. 학교에서 막 일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규가 지나가는데 용규아 하다 피고 가 하고 있으면 3번은 무조건 뭐예요? 저랑 인간관계가 있지. 그래서 내 친구라면 한 대 피워볼까 이런다고요. 이해되시죠? 케바케로 이해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마라탕. 너 매운 걸 못 먹어, 지원이는. 근데 여기가 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근데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민감하게 좀 안 좋을려질 것 같잖아. 너가 다원주의자면 그래 먹어. 그리고 먹고 복통. 선생님 오늘 아까 못 가요 복통 이런다고요. 이해돼? 오케이 갑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위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하는 이를 제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약간 다른 건 뭐예요? 얘에 대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 가능성. 얘는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5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너와 나만의 관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양보의 폭이 넓어지겠죠. 얘는 왜? 안 돼요. 왜? 서로적 도덕법칙 반드시 있고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 이성이 있어서 그치? 얘는 좀 스트릭해요. 제일 맞죠? 얘는 뭐예요? 둘이 상위원리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법을 하다가 그건 좀 뭐한 것 같은데 부가 법 만들다가 싸운다고요. 또 그죠? 근데 얘는 싸울 가능성이 좀 극히 떨어지죠. 왜? 서로 간의 관계들만 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내용 쉽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다시 시작합니다. 도덕적 갈등 분야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1과 2가 3이 나왔어요. 1, 2, 3이 뭐냐? 본식주의자. 두 번째가 자유주의자. 세 번째가 다원주의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원과의 밑에 절반 뻥뻥뻥 나면서 특징 1번 한계점, 2번 한계점, 3번은 한계점 나왔지만 한계점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좋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뭐 누구 어떤 지식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 그쵸? 모모주의가 세 가지가 나온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오케이. 20번까지 풀고 제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볼게요.